안녕하세요. 성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법상의 대표적인 사업체 구조 크게 네 가지, 개인 자영업, 파트너십, LLC, 주식회사,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법인을 세우면 당연히 주식회사만을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주식회사 외에도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성장하여 커진다면 자연스럽게 주식회사로 전환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반에 발생하는 세금이나 각종 관리상의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말입니다. 개인 자영업은 다 잘 아시겠지만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구조입니다. 사업체가 곧 오너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책임은 오너 개인의 자산 전부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절대 취하면 안 되는 구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업 초창기의 1인 기업의 경우에는 설립 비용이 없고 별도로 주정부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나 설립의 단순함으로 인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트너십은 말 그대로 둘 이상의 자영업자의 조합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출자한 만큼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되고요. 파트너십도 제너럴 파트너십과 리미티드 파트너십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제너럴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참여한 모든 파트너들이 다 같이 연대 책임을 지면 물론 파트너들 개인의 자산까지도 책임이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제너럴 파트너와 리미티드 파트너를 분리하여 리미티드 파트너는 단순히 투자자로 간주하여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단 여기서 형식상은 리미티드 파트너지만 사실상 경영과 운영에 깊게 관여하였다면 제너럴 파트너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LLC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서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과 개인 자영업 내지 파트너십의 패스루 텍세이션의 장점만을 결합한 구조입니다. 장점만을 결합하였다고 하니 당연히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단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비와 매년 별도의 Annual Franchise Tax,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800불입니다. 이러한 텍스를 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C코퍼레이션과 S코퍼레이션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가장 일반적인 C코퍼레이션은 법인 레벨에서의 코퍼레이트 텍스를 내고 주주들이 배당을 받은 것에 대한 개인 인컴 텍스를 다시 내야 한다는 이중과세의 단점이 있습니다. 소유주의 수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1인이 LLC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냐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LLC 같은 경우는 일부 주에서는 1인 멤버 LLC를 허용하지 않기도 하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멤버가 한 명뿐이더라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LLC의 특징 중 하나로 과세 방식을 S코퍼레이션 또는 C코퍼레이션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경우 만약 S코퍼레이션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주주를 100명을 초과하여 둘 수 없다는 S코퍼레이션의 제한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S코퍼레이션의 제한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주주의 수가 1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주주는 모두 반드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며 주식의 클래스가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반면에 C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건이 없고 주식의 클래스가 복수도 가능합니다. 지배구조를 보면 개인 자영업은 가장 간단해서 오너가 곧 모든 경영권과 수익 분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파트너십은 파트너들 간에 미리 정해진 수익 분배 지분 비율에 따라 경영과 수익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필수는 아니지만 파트너십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를 체결하여 경영권과 수익 분배권을 명확히 기재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리미티드 파트너는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고 단지 수익 분배만 받을 수 있습니다. LLC의 경우도 필수는 아니지만 멤버들 간의 사전에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를 체결할 것을 권장드리고 여기서 멤버들 간의 경영권 및 수익 분배권을 사전에 약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LLC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 관리자 매니저를 고용하여 경영을 일임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요. 발행된 주식을 각자의 주주가 그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수익도 분배받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보통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소유는 주주들이, 경영은 이사회가 하게 되는데요. 물론 주주이면서 이사일 수도 있고 아주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직을 혼자서 전부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책임의 제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체와 개인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면 오너 개인도 당연히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LLC나 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법인격을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개인 자영업이란 경우라 하더라도 각종 보험을 통해 개인의 재산에 대한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면에 LLC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특히 1인 LLC,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미국 법원은 piercing the corporate veil, 한국말로는 법인격 부인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이론을 개발해왔고 곧 LLC의 멤버나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악의적으로 법인을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해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멤버와 주주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LLC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여 오너 자신은 무조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법인을 개인의 호주머니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 각 이사와 임원들은 fiduciary duty,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세 방식입니다. 개인 자영업과 파트너십은 간단합니다. 모든 수익 및 손실이 오너들의 개인 세금 보고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LLC의 경우가 다소 특이한데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터티가 없다고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C코퍼레이션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S코퍼레이션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LL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렇게 유연하게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엔터티가 없다고 간주한다는 것은 곧 1인 LLC는 개인 자영업처럼 복수 멤버의 LLC는 파트너십처럼 간주하여 오너들의 개인 세금 보고로 반영시키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키포인트인데요. 주식회사가 탄생한 배경이 오너 개인들이 유한 책임만을 지게 하려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라는 법인 차원에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근데 LLC는 오너 개인들에게 유한 책임을 허락하면서도 법인 차원에서의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별도의 세금은 법인소득세, 즉 법인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LLC도 일정 금액의 annual franchise tax는 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LLC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초반에 매출이 적고 규모가 작을 때는 별도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개인소득세에 반영하여 보고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매출이 늘어서 규모가 커지면 개인의 소득세 구간이 너무 높아지는 시점에 가서 주식회사처럼 법인이 별도로 법인세를 내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주식회사는 법인은 법인세를, 주주들은 이익 배당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S코퍼레이션의 경우는 다시 특이하게 법인세를 내지 않고 주주 개인들의 세금 보고로 반영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고 주주수가 적은 주식회사의 경우는 S코퍼레이션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자영업은 오너와 한 몸입니다. 따라서 오너와 함께 따라다니고 사업체만 오너와 분리하여 넘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너가 사망한 경우에는 개인 자영업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에 파트너십, LLC, 주식회사의 경우는 존속하게 되죠. 파트너십이나 LLC 모두 소유권 이전은 파트너들 간 그리고 멤버들 간의 운영 계약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파트너들 또는 멤버들 전원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지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파트너랍시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업체를 대표하여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트너십과 LLC는 사실상 소유권 이전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죠.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언제든지 지분을 정리하고 수익을 실현하기를 원하지 모든 파트너들과 멤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분 이전의 동의를 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주식회사는 주식의 이전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특히 IPO 상장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불특정 다수들 간의 자유로운 주식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자영업은 가장 간단해서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하는 EIN 넘버만 발급받으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각 시티나 카운티별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파트너십의 경우는 제너럴 파트너십은 개인 자영업과 사실상 거의 비슷하고요.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주 정부에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LLC의 경우는 리미티드 파트너십과 같이 주 정부에 아리클 오브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정관을 파일링하면서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 멤버들 간의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도 회사 정관을 파일링하면서 스테이트에 등록을 해야 하고 마일로라고 하는 사규는 회사 설립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이 역시 정관 제출과 함께 미리 작성하여 두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